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네, 3월 12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 전부터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가 생겼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하실 분이 차에 내리실 필요가 없고요. 의료진이 창문 틈으로 면봉을 이용해서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2시간가량 걸렸던 시간이 10분 내외로 확 줄었다고 하네요. 2시간이 10분이 된 거잖아요. 네. 대전시에는 유성구 보건소 그리고 대덕구 보건소 그리고 대전 한국병원 이렇게 세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가실 때 미리 사전 예약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진료뿐만 아니라 기부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에 손소독제나 마스크 그리고 물이나 식료품을 싣고 대덕구청에 가시면은 현장 스텝이 자원봉사센터로 잘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힘들어하는 대구 지역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응원의 캠페인이잖아요. 드라이브스루 캠페인이 대덕구청 주차장에서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의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아침에 많이 추워졌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계속 추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건강 챙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심하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0.4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질도 청정할 텐데요. 내일 새벽에는 충남 북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15도, 대전 15도, 금산 16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서해 중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또 한 번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스크 쓰고 외출하고 뭐 손 깨끗하게 닦는 거 잘 지키고 계시고 이 개인 위생도 참 중요합니다만 혹시 모를 감염을 위해서 면역력을 좀 높이는 것이 또 요즘에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면역력을 좀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어제부터 많이 알려주시네요. 찾아봤어요. 바로 림프절 마사지인데요. 네, 귀 및 목 뒤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을 10분 정도 잘 마사지를 해주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하나 있어요. 예. 이게 좀 쉬운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웃는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웃으면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 제가 웃겨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안 돼도 저 한번 따라해봐요.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야, 이거 소화가 되는데요? 네, 산타 할아버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이렇게 웃게 되는데요. 또 요즘에 워낙 집에만 있다 보니까 확진자가 아니라 워낙 잘 먹어서 살이 확진자라는 요즘에 유행어죠. 말도 많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SNS나 또 문자를 통해서 주고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행복이죠. 네. 자, 그리고 밥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삼식인데요. 삼시세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맛있게 드신다면 요즘 같은 때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 그리고 면역력이 있는 음식들을 드시는 모습들 저희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오늘 사진 사연입니다. 밥이 보약, 면역력 높이는 음식 추천 꾹!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 그리고 생생한 현장을 찾아다니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비보약이라는 말을 정말 실감할 때가 많아요. 저도 삼식이거든요. 지역 명소를 다니면서 조금 지치거나 에너지가 필요할 때 맛있는 별미 그리고 밥을 먹으면 그야말로 기운이 펄펄 솟더라고요. 네, 또 여행 가서 이런 별미 먹는 거 절대 그럼요. 빼놓으면 안 네. 되잖아요. 또 오늘은 또 여행 가셔서 또 촬영지에서 또 보약 같은 별미 드시고 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충남 서산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한창 제철을 맞은 귀한 별미도 맛보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시민들에게 휴식처가 되어주는 명소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깨끗한 청정 가로림만에서 만난 충남 서산의 봄을 만나러 가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햇살 받아 반짝이는 바다가 펼쳐지는 곳, 이 충남 서산시 팔복면을 찾았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조화를 이뤄 복잡하고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는 이곳에 초록빛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와, 이 상쾌한 바다 냄새. 갯벌도 보이고요. 이 드넓은 서해 바다에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서산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 보물이 뭘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기 어민으로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요? 뭐 하시는 거지? 논인가 갯벌인가 이 파릇한 풀로 뒤덮인 갯벌에서 작업이 한창인 어민에게 가까이 가봤는데요. 잠깐만.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야, 이게 갯벌이 맞았네. 야, 뭐 캐고 있었어요? 예, 감태. 감태요? 예. 거기 갯벌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잠깐. 아니, 감태 잡다가 사람 잡겠네. 잠깐. 아이고. 와. 아니, 근데 감태가 생각보다 더 많네요, 지금. 예, 지금 한참 제철이라. 지금이 한창 제철이에요? 예. 이게 12월 초부터 3월 말, 4월 초까지 투하가는 시기예요. 세계 5대 청정갯벌 중 한 곳이죠. 가로림만에 있는 호리 구도마을에 서산 바다가 품은 초록빛 보물, 감태가 풍성하게 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감태래요. 서산 감태. 청정한 갯벌에서만 나온다는 그 감태. 근데 이 감태가 보니까 우리가 아는 매생이. 예, 매생이보다는 이파리가 넓죠. 파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2월부터 4월까지만 나오는 감태는 양식이 되지 않아 100% 자연산으로 채취되는데요. 특히 가로림만 갯벌에서 나오는 감태는 쓴맛이 거의 없고 바다 향이 진해서 미식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 근데 감태가 서산에서만 나요? 바다가 조금만 오염돼도 크질 않고 싹 없어져 버려요. 완전 청정 지역에서만 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마을 주민분들은 더 귀하고 애지중지 하시겠어요? 아유, 이게 할아버지 같죠. 이 부물이 돈 되고 건강에도 좋고 그 수입도 이게 겨울철에 한철에 좋거든요. 또 뭐 힘든 만큼 돈이 되니까. 머리털같이 가느다랗고 녹색빛을 띠는 서해 감태는 갈조류인 남해 감태와는 다른 빛을 띠는데요.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풍년을 맞아 어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채취한 감태는 곧바로 세척장으로 옮겨지는데요. 감태는 갯벌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바닷물에 한 번, 민물에 2번, 여러 번 세척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갑도 끼워보셔요. 아, 여기 감태 씻는 곳이에요? 예. 이거 이제 물 받아갖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보세요. 그거 흔들어갖고 들어봐요.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들어갖고 여기다 걸쳐 무거우니까. 걸쳐. 걸쳐갖고 아, 갯벌이 네. 씻겨 나갔어요. 완전히 다 빠르는 거니까. 감태는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성이 듬뿍 담긴 해초인데요. 깨끗이 씻은 감태를 얇게 펼쳐서 모양을 잡아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조 작업만 남습니다. 그럼 건조는 몇 시간이요? 한 8시간? 8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사이. 그렇게 하면 완성되는 감태. 완성된 감태. 그렇지. 여러 번 세척을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그저 향만으로도 봄밥상을 점령하는 감태.
이 감태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해볼게요. 오늘 갯벌에서 캐온 이 감태로 노릇노릇하게 이 감태전을 한번 부쳐보려고 하거든요. 나 반죽부터. 아, 이 빛깔 봐요, 빛깔. 와, 이 감태를 여기다가. 밀가루와 계란, 물을 적절히 섞은 반죽에 감태를 듬뿍 넣어주는데요. 여기 지금 계란도 넣고. 이거 물이죠? 감태가 많이 들어가 아삭아삭하거든요. 감태에 반죽을 묻혔다 싶을 정도로 감태를 많이 넣어주는 게 포인트.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감태의 빛깔을 살려줄 홍고추까지 올려주면 완성! 자, 제가 만든 이 감태전. 먹음직스럽죠? 빨리 한번 맛볼게요. 웬일이야?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삭아삭한 감태 씹는 맛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거든요. 감태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고소함, 그리고 향긋한 바다향까지 삼박자가 어우러져 그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감태를 집에서도 좀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근처에 있다고요. 있어요? 헉, 그럼 빨리 가봐요, 우리. 바다의 약초라 불리는 감태,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데요. 일반인에게 생소하던 감태를 대중에게 알린 감태 가공업체를 찾았습니다. 30여 년 전 감태의 매력에 빠져 오랜 시간 연구하고 시도한 끝에 감태 가공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 감태를 저기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면서 1차 건조 이렇게 날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기름이 발려주는 거죠? 네, 1차는 건조 공정이고요. 2차는 조미 공정이라고 기름하고 소금을 발라주는 거예요, 감태. 감태는 원래 약간의 열을 가하면 더 파래지거든요. 당뇨와 동맥경화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감태. 미국과 벨기에 등 유명 레스토랑에서 감태를 이용한 요리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갖고 있는 백화점에 납품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자재로 되게 각광받고 있고 호주에 되게 피터 길모아라고 세계적인 셰프가 감태 때문에 직접 한국을 방문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트러플 향이 난다. 바다에 나는 트러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점 전 세계에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하고 건강한 서산의 감태를 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홍보할게요.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벗어나 도심으로 들어오면 또 다른 서산의 초록보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사시사철 각기 다른 초록빛을 뽐내며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중앙호수공원입니다. 이 넓은 호수 좀 보세요. 이 새들도 둥둥 떠있고 반짝반짝한 게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 도심 속에서 한가롭게 산책 즐기기 좋은 것 같은데요. 서산 시내 중심에 있는 호수공원은 명림산에서 흐르는 시냇물이 모여 만들어진 저수지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었는데요.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하수, 쓰레기 등으로 인해 물이 오염되고 악취가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2006년부터 도심의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해서 2008년 중앙호수공원으로 개장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연꽃이나 백년, 수련 같은 수생식물을 심어서 봄과 여름이면 형형색색 아름다운 호수를 만날 수 있고요. 특히 봄에는 벚꽃 명소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음악분수나 원형광장, 산책로는 물론 전시장과 어린이 놀이터 등이 마련돼 있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벼운 산책 즐기기에도 딱이랍니다. 서산시의 축제나 각종 행사 장소로도 사용되는 중앙호수공원. 악취를 내뿜던 저수지에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호수공원으로 거듭났는데요. 자연이 가진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본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쓸모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산이 품고 있는 초록빛의 보물을 만나봤는데요. 깨끗하고 청정한 가로림만과 사시사철 다른 매력을 뽐내는 호수공원까지 여러분도 복을 찾으러 서산으로 떠나보세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발견했을 때 그제야 빛을 발하는 보물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서산을 대표하는 보물로 반짝일 수 있었던 감태와 중앙호수공원.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나요? 네, 이 서산 청정갯벌을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인 이 감태 눈으로만 봤는데도 아주 시원한 네. 느낌이 드는데 전 그 맛 알거든요. 아. 네. 이 감태, 바다의 약초라고 하는데 네. 이 감태는 양식이 안 되고 다 자연산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청정 갯벌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양식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성장 조건도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채취해서 또 말리고 또 건조하고 하는 과정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귀한 대접을 받는 먹을거리라고 합니다. 네. 그럼요. 저도 김이나 이런 미역 같은 해조류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감태가 모양은 김인데 빛깔은 또 미역 처럼 그렇죠. 빛깔이 곱더라고요. 네. 또 많은 미식가분들이 이런 독특한 향과 맛 때문에 사랑을 듬뿍 주고 계시다고요. 네, 맛도 훌륭하지만 그야말로 보약 같은 음식인데요.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강식품이라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저는 또 서산 중앙호수공원 두 분이 나왔어요. 그 과정을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또 쏙 들어왔는데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해서 저는 그 멋진 풍경과 서산 중앙호수공원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이 중앙호수공원은 서산 시민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지인들에게 정말 적극 추천하는 명소라고 하는데요. 한때는 생활 하수가 흐르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가꾼 아주 아름다운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음악 분수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어서 요즘같이 뭐 어디 멀리 가기 좀 어려울 때 네. 가족들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고 그 호수공원 보면 얼마나 또 마음이 또 뻥 뚫리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벚꽃이 좀 이따 필면 그렇게 또 예쁘다고 그러니까 기억들 꼭 하셔서 서산 중앙호수공원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산의 초록 보물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시청자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셔야죠. 제가 아침 방송하면서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목요일 아침엔 퀴즈는 이은주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도 5문제 재밌고 유익한 문제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 이 서산 가로림만에서 제철을 맞아서 수확이 한창인 이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환경지표로 활용될 만큼 청정갯벌에서만 서식하는 해조류로 양식이 불가능해 주로 미식가들이 찾는 고급 수산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감태, 2번 다시마, 3번 톳. 네. 이은주 리포터가 직접 네. 채취도 하고 이것으로 전도 부쳐 먹었는데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하시면서 감을 잡으셨나요? 감 잡았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힌트 감 잡으셨겠죠? 네. 감 잡았죠. 네. 태어나게 감을 잡았네요. 그렇죠. 아니 원래 저는 태생이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감을 잡지 않아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은주 리포터 요리 실력은 한번 그러게요. 가봐야겠습니다. 네. 자, 힌트 잘 들으셨죠? 정답이 뭔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감태입니다. 감태의 종류에는 가시파랫과 감태와 미역과 감태가 있는데요. 서해안 일대에서 채취되는 감태는 가시파랫과로 해초의 향과 해초의 단맛, 쌉싸름한 끝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우유의 6배가 넘는 칼슘과 미네랄,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정 갯벌에서 자란 서산 감태는요, 네. 향과 맛이 독특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3월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또 특히 드셔야 될 이유가 또 노화 방지, 숙면에 네, 도움이 땡깁니다. 된다고 하니까 이 봄철 식탁 감태로 한번 꾸며보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들 감태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두 번째 문제 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제 봄이 오면서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텐데요. 이 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봄을 알리는 꽃으로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워 봄을 먼저 알려주기에 불의에 굴하지 않는 의로운 선비 정신의 표상이 되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난초, 2번
국화, 3번 매화. 꽃이 이제 세 가지인데 조금 이게 애매하네요. 난초도 국화도 매화도 비슷해 보이는데 네. 힌트 사극 매화. 이런 매화? 네. 힌트가 좀 되려나 모르겠어요. 바로 아실 텐데요. 그래요? 네, 좋은 힌트네요. 이런 국화 이건 아니고 이런 매화. 매화? 저도 그 드라마 본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세 가지 꽃 중에 과연 이 힌트와 연관된 꽃은 어떤 꽃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매화입니다. 매화의 꽃말은 기품, 품격으로 혹한이나 눈 속에서도 맑고 밝은 꽃을 피워 문인들의 시나 그림의 소재로 즐겨 사용했는데요. 매화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며 다른 나무들보다 일찍 꽃을 피워 봄의 전령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남도의 꽃이라고도 하고 매화 축제가 이제 한창일 텐데 네. 그 축제가 다 이제 취소가 됐죠.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엄동설화를 뚫고 피어나는 매화꽃처럼 우리 좀 답답한 마음들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좀 힐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매화 꽃 얘기하니까 또 기분이 아주 흡족해지는데 네. 이제 세 번째 퀴즈 또 봐야 되겠죠. 네. 세 번째 퀴즈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밤하늘에 이것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잖아요. 이 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지구에는 오직 하나의 달만 존재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힌트! 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면 문제 냈을까요? 네, 저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네. 궁금하긴 해요. 진짜 이게 하나밖에 없을지. 근데 하나 있으면 이런 문제를 작가분이 내실 리가 있나? 그러니까요. 네. 좀 많지 않을까요? 두 분이 오늘 얼굴이 반짝반짝한 게 마치 두 개의 달처럼 보이기도 하죠. 달덩이 같다는 거죠? 아니요. 자, O일지 X일지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국제천문연맹은 최근 미국 천문학자들이 3년 전 지구 중력에 의해 지구 궤도로 끌려온 소행성 2020 CD3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직경이 작아 미니문으로 불리는 이 소행성은 일정한 주기로 지구 주변을 반복 포착됐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발견된 소행성 2020 CD3은 네. 지름 크기가 2에서 3m로 자동차 크기만 하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크기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밤하늘의 달처럼 환하게 비춰줄 수는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연구할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작아서 거긴 토끼는 못 살겠죠. 그러니까요. 우리 두 달덩이가. 네. 자, 네 번째 문제 이제 또 함께 할 텐데요. 자, 문제 주세요. 자, 네 번째 문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세로형 피리의 일종으로 크기가 작고 소리 내기가 쉬워 어린이들의 교육용 악기로 널리 사용되는데요. 부드럽고 밝은 음색을 지닌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오카리나, 2번 클라리넷, 3번 리코더. 어려우신가요? 힌트는 니코 더 커. 니코가 더 커. 니코가 더 커. 네. 니코가 그냥 야. 왜요? 힌트가 되려나요? 니코. 저도 코 큰데 니코가 더 커. 예. 니코가 더 커. 네. 자, 어떤 악기일지 힌트 잘 들으셨죠?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리코더입니다. 리코더는 마우스피스 안에 블록이 삽입돼 있는 세로형 피리로 앞면에 7개, 뒷면에 1개의 지공이 있는 목관 악기입니다. 리코더의 음색은 맑고 청아하며 목가적인데요. 여러 목관 악기들 중 플루트와 제일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죠. 네, 리코더 하면 예전에 그냥 리코더라는 것보다 저희 때는 피리라는 호칭을 많이 썼잖아요. 네. 초등학교 갈 때 이제 음악 시간 있으면 필수품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 소프라노 리코더 외에 다양한 음역대를 가지고 있어서 요즘에 성인들도 취미 활동으로 리코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만나봤으니까 오늘의 다섯 번째 문제. 이것까지 맞추면 100%거든요.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시사상식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그레이스완, 2번 팬데믹, 3번 워너크라이.
네, 마지막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힌트를 드리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펜대를 끄적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힌트를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펜을 들고 계세요. 네, 이 펜대가 부러질 뻔했어요. 네, 야.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펜대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이 다크서클이 마치 팬더곤처럼 내려오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오늘 좀 남으셔야 되겠네요. 다행히 아니네요. 네, 아닌가요? 네. 자, 어떤 최고 등급이 어떤 것일지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은 그리스어로 팬은 모두를, 데믹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악명 높았던 팬데믹은 중세 유럽 시대 흑사병이 있습니다. 네, 팬데믹까지 아침엔 퀴즈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아침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침엔 퀴즈 이은주 리포터 오늘 저희를 달덩이 만들고 팬더를 만들었어요. 네, 하지만 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날씨가 좀 추워요. 꽃샘 네. 추위가 좀 있는데 요 추위가 물러나면 정말 여행 가고 싶잖아요. 네. 어디든 가고 싶은데 참 쉽지 않은 게 요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행을 못 가시니까 대신 여행 관련 영상을 보시면서 기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또 이국적인 별미를 찾아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네. 합니다. 네, 입으로 즐기는 세계 여행 창원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행의 파라른 음식. 낯선 곳에서 즐기는 새로운 맛에 재충전이 되는데요. 또 똠양꿍에 면을 넣어서 먹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되는데 저는 면을 항상 추가해서 먹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국적인 풍미도 느껴지고 눈이랑 입이 즐거운 것 같아요. 일상을 벗어날 수 없다면 입으로만 떠납니다. 경남에서 즐기는 외국의 맛 보러 가실까요? 매일 똑같은 하루, 조금 특별히 바꾸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행 온 기분이라도 내보고 싶은 날, 친숙한 듯 독특한 태국 음식 앞으로. 사와디캅. 대충 보면 태국 같죠? 저희 가게는 약간 현지스럽게 꾸며놓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태국 음식을 조금 변형을 하고 현지 사람도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맛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태국을 더 가고 싶게 만드는 이유, 세계 5대 요리 중 하나인 음식 때문인데요. 이 다양한 맛의 조화로움과 그리고 향신료가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지만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끌리는 맛이 있어서 네, 그 사람들이 중독된다고 하는 것처럼 네, 그 엄청 끌리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단짠을 넘어 신맛, 매운맛까지 더해져 오감을 만족시켜준다는 태국 음식. 정말 그런가요? 태국까지 멀리 어렵게 힘들게 못 가니까 태국 음식을 여기서 맛보기 위해서 자주는 못 오고 가끔 옵니다. 음식 먹고 나면은 다시 생각나는지 최고입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부근에 이제 현지 가이드가 태국 음식점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태국 음식점을 20년 전에 처음 먹어봤어.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입맛에 맞고 나는 좋고 근데 애들은 좀 향신료 때문에 좀 싫어하긴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방아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런 음식들이 별 거부감이 없고 맛있고. 저는 원래 좀 향신료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맛있어요. 네. 낯선 향신료가 조금 두렵다 하면 부드러운 게를 튀겨 카레 소스를 더한 풋밥퐁 커리 추천합니다. 카레 맛 나면서 게도 고소하고요. 먹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아요. 태국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세계 3대 숲에도 꼽히는 똠양꿍.
맛있어요. 시원하고 매콤하고 예,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똠양꿍 많이 좋아합니다. 시원하고 얼큰한 걸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거보다 향신료 특유의 이제 맛이 나니까 우리나라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깊은 된장 맛, 뭐 고추장 맛 그런 거하고 또 예, 다른 좋은 맛이 나니까. 기분 좋은 햇살과 거리의 자유로움, 밝고 유쾌한 사람들. 태국의 분위기까지 고스란히 즐깁니다. 오픈 때부터 와주신 이제 단골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맛과 변함없는 서비스로 이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태국도 좋지만 더 멀리, 더 낯선 풍경을 원한다면 요즘 핫하다는 이곳. 모로코의 강렬한 색감의 인테리어와 색다른 이국 요리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창원 속 모로코. 인생사진 먼저 찍고 가실게요. 아까 저기 모로코 문이랑 똑같이 생긴 문을 봤는데 작년에 모로코 갔다 온 사람들이랑 사진 공유했었을 때 봤던 문들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대표 요리 중에 샥슈카라고 양고기와 여러 가지 야채를 푹 끓인 음식을 먼저 맛보시고 한국인 입맛에 조금 맞춘 상큼한 드레싱의 샐러드, 치킨 샐러드가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드시면 모로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모로코 음식이 향신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한국인 입맛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메뉴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색적인 요리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름처럼 악마의 비주얼 에그인헬. 개성 확실하고 사진 찍기에도 좋은 요즘 음식이니까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그 맛은 한마디로 너무 맛있고 이국적인 풍미도 느껴지고 눈이랑 입이 즐거운 것 같아요. 손도 즐겁습니다. 밖이랑 안이랑 생각보다 좀 달라가지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안쪽은 약간 미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고 바깥의 쪽은 좀 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모로코 분위기는 인정. 근데 맛은 좀 부담스럽다면 익숙한 파스타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푸른거 파스타인데요. 살짝 좀 많이 맵긴 한데 좀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 잘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계속 입에 들어가고 자꾸 손이 가는 맛이에요. It's very good. I come here every week almost actually. 음식과 공간만 달라졌을 뿐인데 낯선 이국의 정치를 가득 느껴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힘들고 근데 그냥 슬기롭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떠나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세계 곳곳의 음식들. 신기하고 이색적인 음식을 찾는다면 도전해보세요. 분명히 저희나 여러분이나 눈으로만 지금 봤잖아요. 네. 근데 해외여행 떠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저 요리들 중에서 이제 태국 대표 요리죠. 이름이 조금 똠양꿍. 예, 요거는 제가 먹어봐서 그 느낌 아는데 모로코 음식이잖아요. 네. 샥슈카? 샥슈카. 요거는
색다른 음식 꼭 맛보고 싶고 이렇게 여행 겸해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사진 꼭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모로코식의 그 빨갛고 초록색의 문 앞에서 꼭 인증샷 남기고 싶고요. 또 요즘에 이렇게 여행을 못 가서 아쉬운 마음을 현지 음식으로 풀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여행 못 가는 것도 참 아쉽긴 합니다만 친구들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그런 그리움이 더 큰 것 같지 않나 요즘에. 특히 이제 그 학창 시절 친구들 만나면 옛날 추억 얘기하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성분들 수다 떨고. 더 재밌죠. 그 소소함이 지금 많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도 친구가 막 보고 싶어지는데요. 이번에는 20대 추억을 친구처럼 나누는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기타 치는 부부네요. 통기타 선율 속에 추억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밝은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린 어느 날 남구에 위치한 한 공방에서는 오늘도 특별한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네요. 독특한 도구들이 가득해 마치 과학실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이곳. 이곳에서 공방 주인인 권순철 씨는 아이를 다루듯 정성스레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연기가 나는데 불난 건 아니죠? 되게 과학자 같은데요? 사이딩 머신이라고 그 옆에 측판을 휘는 거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타 측판이요. 기타. 열을 가해서 나무를 휘는 거예요. 수분이 있는 상태로 해서 열을 가해서 하면 휘어져요. 총 100만 번의 손길이 닿아야 만들어진다는 수제 기타. 기타에 휘어지는 옆면 부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나무를 장시간 물에 불리는 것은 물론 은박지로 포장하는 등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해서 부러지거나 이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려요. 한 대 만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붙잡고 2달이니까. 울산에 이렇게 기타를 만드는 곳이 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정성스레 만든 기타는 5월에 있을 수제 기타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라는데요. 권순철 씨가 만든 또 다른 기타도 만나볼까요? 이 기타가 이제 제가 처음 만든 기타이자 제 그 메인 기타예요. M 기타. 왜 M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 기타를 처음 만들 때 와이프한테 이 기타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면 약간씩 실수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하고 와이프는 또 새로 하나 만들어줬죠. 수제 기타는 일반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타와는 달리 나에게 꼭 맞는 기타라 더 멋진 소리가 난다는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며 잠시만요. NG 다시 갈게요.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날리는 거리에서 약 20년 동안 통기타 가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는 권순철 씨. 연주자 입장에서 기타를 꼼꼼하게 다뤄 울산 기타인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방엔 늘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죠. 옛날에 30년 전에 치던 건데 다시 시작해볼까 싶어서 상태 점검도 좀 받고 술도 완전히 끊어졌고. 네네. 그때는 워낙 포크 시대라서 그냥 뭐 기타 치는 사람들 멋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치고 싶다 그런 거죠. 제작은 물론 수리까지 척척 해낸다는 권순철 씨. 오늘의 첫 수리는 3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오랜 친구 같은 기타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한때 기타 치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다는 의뢰인. 어쩌다 30년 동안 연주를 쉬게 되셨어요? 애들 키울 때는 사실 그렇게 여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0년 동안 여유가 없이 사신 거예요? 네, 애가 셋입니다. 오, 능력자신데요? 네, 애 셋이고 맏며느리고 먹고도 살아야 되지, 애 학원도 보내야 되지, 돈도 많이 들고 요새 돈만 되는 세상도 아니고 또 애 또 케어도 해야 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흘렀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기타에 새겨진 육종희라는 이름 대신 누구의 엄마 또는 누구의 아내로 불린 세월이 오래된 지금. 이젠 젊은 날의 기억을 떠올려 나의 이름이 새겨진 기타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겁니다.
권순철 씨의 가게엔 오늘 손님과 같이 오래된 기타 수리 문의가 특히 더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악기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악기도 사보고, 그러니까 좀 자기한테 맞는 악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바꾸시는 것도 있는데, 근데 딱 저는 악기 사면 팔지를 못해요. 그냥 그게 좋아서 쓰든 안 쓰든 그냥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는 좀 그러니까 추억도 있고 그걸 갖다 가지고 있던 그 시절이 다 묻어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나의 생명처럼 늘 소중히 다루는 기타. 또한 기타를 통해 소중한 인연까지 만나 추억도 남겼다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통나무집 짓는 일을 했었어요. 건축 쪽 일을 했었는데 와이프랑 연애하면서 낮에는 거기서 이제 일하고 저녁에는 같이 이제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은상을 탔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상금 나온 거 가지고 와이프 그 학비에 좀 보태고 그랬었어요. 부르실 공무원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의심 많은 제작진 실제로 20년 전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아내가 된 사람과 듀엣 공연을 펼쳤는데요. 참가 동기도 참 재밌습니다. 그런 말 않기로 해. 지금 맘이면 나는 충분해. 4번 권순철 박미연 듀오. 우리 사랑 기대를 노래한 연인 힘. 지금도 여전히 아내와 함께 듀엣 가수로 활동하는 권순철 씨. 약 20년 전 지금의 남편과 연애했을 당시에 나갔던 가요제 기억 아직 많이 남아 있을까요? 그때 당시 그 기억나세요? 그 공연 네, 모습이나 방송이나.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약 20년 전 기억 강제 소환. 기분이 남다르시죠? 잘했어요. 그때 그 노래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두 분이서? 나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런 말 않기로 해. 언젠가 우리 사랑하기로 해. 기억이 안 나. 어떡하죠? 같이 산 시간이 더 오래됐을 텐데 뭔가 더 안 맞는 것 같네요. 그죠. 큰일 났네. 정말. 통기타 가수로 활동하면서 익히게 된 기타 제작법과 수리법. 부산을 오가며 약 3년 동안 기술을 익혔다는데요.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지금은 아내에게 단 하나뿐인 선율을 내는 수제 기타를 선물할 정도로 실력을 키워 울산에선 유일무이한 수제 기타 제작자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울산 토박이로 아내와 함께 가수 활동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권순철 씨 부부는 한 라이브 카페에서 한창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리와 제작에 더 몰두하고 있지만 처음 기타와의 인연이 노래로 시작했던 만큼 꾸준히 울산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20년 차 가수답게 꼼꼼히 악기 상태를 조율해 봅니다. 솔로 몇 곡 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듀엣으로 몇 곡 하고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두 분이서? 네. 요즘에도 그럼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네. 아직은 한산한 라이브 카페. 부부는 우선 하얀 나비를 첫 곡으로 선택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어디로 갔을까. 길이는 나그네는 어디로 갈까요. 그전에는 이제 매일 라이브 업소가 많아서 여러 군데를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별로 쫓아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죠. 이제 감성들이 많이 뭐 사그라들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좀 많이 좀 쇠퇴한 시기예요. 그럼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다니시진 않으시겠네요. 그렇죠.
예전만큼의 인기는 아니라도 통기타만이 간직한 따뜻한 선율을 들려주기 위해 20년째 꾸준히 노래를 하는 두 사람. 호흡만은 여전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항상 희망이라고 할까요? 기타 공방도 그렇고 음악하는 것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이렇게 하는 게 화음 맞추고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아직도. 가수의 꿈을 이루게 한 소중한 악기이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오랜 친구 같은 존재가 돼준 악기, 기타. 20대에 처음 기타를 만나 어느덧 20년 넘게 훌쩍 세월이 지난 지금. 통기타의 인기는 예전처럼 뜨겁지 않아도 여전히 기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두 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저 기타, 통기타 치면서 네. 노래하는 거 참 멋스럽잖아요. 오, 네. 이제 저 나가는 동안에 영상 나가는 동안에 저보고 기타 잘 치게 왜 잘 치실 것 같아요. 못 칩니다. 요 손 아픈 것 때문에 오. 제가 기타를 배우다 실패하고 그랬는데요. 네. 20년 전 가요제에서 부부가 불렀던 그 노래 네. 남자는 아마 주영훈 씨 노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야 다시 한번 불러보는데 아. 좀 틀리긴 해도 야, 그 추억 소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부럽네요. 네. 그러니까요. 또 기타 제작 과정 하나하나가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모습에서 기타와 또 노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가득하신지 느껴지기도 했고요. 네네. 또 앞으로도 이 통기타 부부의 아름다운 노래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역의 날씨 또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염두한 옷차림이 필요하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3도로 꽤 차갑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1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낮부터 추위는 풀리지만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하늘도 맑겠습니다. 단 내일 새벽에 충남 북부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이 15도, 대전이 15도, 금산이 16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서해 중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또 한 번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낮밤의 기온차가 많은 곳은 거의 20도까지는 하네요. 네. 예, 환절기 특히 여러분들 건강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연들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소중하게 네.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밥이 보약, 면역력 높이는 음식 추천 꾹이었습니다.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727번님입니다. 요즘엔 정말 밥이 보약이죠. 가족들을 위해 채소를 듬뿍 넣고 와. 낙지 전골 끓여봤어요. 네.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것 같죠. 와. 아, 직접 끓이신 건데 왠지 잘 아는 식당에서 나온 것 같은. 오, 보기 너무 예쁜데요. 아, 저 낙지 얼마나 힘이 좋아집니까. 네. 네. 맛있게 드셨는지. 네. 9928번님, 봄철 밥상에는 상큼한 봄동 겉절이를 빼놓을 와. 수가 없죠. 도토리묵도 채소랑 참기름 넣고 버무려 먹으면 입맛도 돋고 원기도 올리는데 네. 최고입니다. 맛있게 먹고 기운 내서 바이러스 이겨내자고요. 아자! 네. 9928번님은 웰빙식이네요. 예, 그리고 봄동이 요즘에 먹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좋죠. 아, 봄동 겉절이는 진짜 맛있네. 아우, 침이 그냥 쫙 네. 보이는데. 조금만 방송국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1503번님, 새우와 올리브유의 환상궁합. 집에서 만들어 더 맛있는 감바스와 와.
겨울 무로 담근 깍두기, 면역에는 최고의 음식 된장찌개까지 보약 같은 집밥으로 가족의 면역력 업시키고 있습니다. 풍성한데요. 와. 이 집은 저 동서양의 만남으로 요리를 했네요. 네, 그런데 이 된장 마지막에 저 사진은 그냥 저 밥 한 수저에 뚝딱이죠. 예, 너무 맛있겠다. 1503번님. 네, 7658번님. 우리 가족은 해물을 즐겨 먹습니다. 어제도 해물 누룽지탕을 먹고 후식으로는 상큼한 과일 먹었답니다. 면역력 쑥쑥 커지겠죠? 그래요. 요즘에 저 과일 농가들도 힘들다 보니까 제철 과일 좀 많이 사주시고 요즘에 누룽지도 팔잖아요. 예, 그 누룽지 가져다가 저렇게 탕을 해 먹는. 오늘 요리 전문가들 많이 나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부럽습니다. 7813번님, 제가 좋아하는 고기. 64년 동안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생활해 왔는데 요즘은 정말 면역력 높이는 음식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럼요. 단백질이 풍부한 쇠고기와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저절로 면역력 업 되겠죠. 그럼요. 저 쇠고기. 고기는 언제나 옳죠. 네, 우리 경림 씨가 고기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니까요. 네, 저 쇠고기 한 첨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네, 3938번님. 코로나19 물렀거라. 토종 오딱 나가신다. 어제 모처럼 가족과 함께 보양식을 먹었답니다. 국물이 진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모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파이팅합시다. 네, 파이팅이고요. 2마리 갔죠? 네. 그냥 토종닭도 맛있는데 오닭이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저는 닭 안 먹어도 되니까 저 국물만 조금만. 저거 먹으면 그냥 그날은 뿌듯할 것 같아요. 네. 7471번님, 방학이 길어진 요즘 집에만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두뇌 건강에 좋은 잘하셨습니다. 호두 파이를 만들어봤어요. 네. 건강식으로도 좋고 아이들도 좋아해서 저도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이 호두는 아이들한테 참 좋은 식재료잖아요. 네. 저걸로 파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머리도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네. 저 사 먹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우리 어머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아이들이 잘 먹고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7782번님, 입맛 없을 때는 매콤한 요리가 생각나죠? 지난 주말엔 냠냠 맛있게 오리 주물럭을 먹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제 그만 안녕. 오리가 오리 살도 안 찌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오리 맛있겠다. 네, 오늘도 너무 맛있는 사진을 가득 보내주셔서 저희도 배고파지는데요. 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누구나 가능한 예술활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문화 공연과 전시가 연기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큰 기술이나 재능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는 예술 취미들 내일 만나보시죠. 내일 건강 톡톡에서는 어지러움증에 대한 건강 정보를 알아볼 텐데 일상생활에서도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증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어지러움증이 일상생활을 하기 불편할 정도라면 이 어지러움증의 원인을 잘 파악해 보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어지러움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잘 보내시고 저희와 함께 내일 8시 30분에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